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정환입니다. 나를 찾는 행복.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혹은 축복을 해 주시는 어떤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이 성숙하는 그런 모습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나의 성숙의 단계도 그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낮은 단계는 우리가 이런 감각적 향락, 일시적인 향락,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옛날 사람 말대로 철이 없는 생활이죠, 이거는. 그다음에 가장 고급의 생활은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고 싶어 하려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삶이고, 그다음에 어떤 성숙 과정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숙하는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렇게 사람이 성숙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회가 더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선진국이고 좋은 것입니까? 그전에는 보통 우리가 이 주로 경제적인 것 가지고 선진국, 무슨 중진국, 후진국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예, 어떤 행복 지수도 얘기하고 그 사회가 얼마큼 부패하지 않았는가, 반부패, 그것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플라톤에 의하면은 뭐 국가라는 것, 당시 도시국가라는 것은 개인이 확장된 것이니까 한 개인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어떤 성숙의 단계에 있는가, 먹고 마시고 잠시의 쾌락을 누리는 그런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런 사회는 이렇게 발달하지 못한 거지요.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끔 즉각적인 쾌락의 충족에만 모든 마음을 두고 사니까 어떤 경제적으로도 발달할 수가 없겠지요. 고급 사회, 선진 사회, 이런 사회라는 것은 자기가 물론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잠시 왔다 가지만은 잠시 70년, 80년, 90년 살다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삶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그런 사회가 됐을 때에 우리가 좀 이렇게 성숙한 사회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 정직한 삶이라는 것이 가장 인생에 좋은 것이다.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물론 짧은 시간으로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짧은. 그러나 인생의 긴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무슨 곤충들도 이런 무슨 촉수 같은 게 이게 발달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도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발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즉각적이고 잠시고 일시적인 욕망에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면은 계속 그런 게 발달하게 돼요. 그렇죠? 사람 만날 때도 그런 사람은 어떤 게 발달돼 있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의 유익에 내가 나의 유익을 챙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우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더 사회 규범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겠고,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고급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깊은 맛을 알게 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숙한다 그랬는데, 이 세 단계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또 그렇게 그 거치는 데서 세 단계를 거치고 이런 감각적 향락을 추구해서 어떤 사회 기쁨을 넘어서서 어떤 영원한 존재의 관계, 이런 데로 나아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거 감각적인 향락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에는 끝에 어떤 것이 돌아오는가 하는 문제. 그런데 이런 삶의 끝에 다가오는 건 어떤 아이러니한 결과가 찾아온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감각적인 즐거움, 일시적인 즐거움을 찾으면은 그 삶이 즐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결과라는 게 그거야. 야, 이게 되게 즐거웠는데 왜 끝에 이렇지? 응? 그것을 아이러니한 결과라 그러는 거지. 그러면 자기 삶에 대해서 그 일시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거,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끝에 봤더니 행복하지 않네. 즐겁지 않네. 예.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내 자신 마음에 안 드네. 이 반복되면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안 드는 자원이 더 깊어지면 내가 미워지네. 내가 싫으네. 예. 사람은 그런 감정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승화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미움이 승화돼서 표현되지 못하면 누굴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의 대표적인 현상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우울에 대해서 우울해지는 거, 여러분 주위 사회에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런데 그 원인이 평소에 우울하기 때문에. 근데 우울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 이유는 자기 삶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가 살았던 그런 것이 되게 즐거웠거든. 그런데도 끝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내가 내 자신이 미워지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 분노, 그것은 잊어버리고 마음이 우울한 것만 남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우울해졌는가? 왜 내가 미워졌는가? 그건 모르고 이 안 좋은 거, 디프레스 된 것만 남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는, 물론 우리가 당연히 우리 주위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환경 이런 게 어떤 사람들 사이에 그런 관계도 있는 거고 무슨 자연 환경도 있는 것이고 보통 정상적인 사람도 일반적으로는 햇볕 나오는 것보다 날씨가 흐리면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우울하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또 아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당연히 마음이 슬픈 게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늘 기분이 침침해. 응? 그거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삶이 잠시의 향락을 추구하는 이런 삶이 모여서 그런 것이 집적돼서 그런 것이 쌓여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기가 우울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의 어떤 전설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전에 뭐라 그러지 여러분? 돈 후안이라는 중세의 스페인의 어떤 전설적인 인물이 있으니 그 사람은 수없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모차르트의 그 오페라에도 돈저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쾌락 자체 그냥 무슨 남을 유혹하는 그런 자원도 없는 거야 그냥 쾌락 자체를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단계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애완동물 정도의 수준으로 그런
본성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무슨 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라든지 이런 게 없었겠죠. 원래 본성이 그런 거니까. 그러나 사람은 본래 더 깊은 갈증이 있는 것인데 더 깊은 동경이 있는 것인데 그런 향락과 쾌락이나 그런 거 이게 이런 삶은 단순히 무슨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 잠시 해볼 때만 즐거웠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즐겁고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컨시스턴트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거야. 하다가 또 그만두고, 하다가 또 그만, 또 새로운 거 찾아보고, 새로운 거 찾아보고, 그러면은 반드시 육체적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자기 본래의 자기 깊은 갈증을 채우지 못한다. 그 말. 어떤 뭐, 필터가 맞지 않은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화내는 것도 뭐죠? 대체로 여러분 어떤 목적한 거인데 그래서 달성 안 되면은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자기 자신의 본성에 걸맞지 않는 그런 걸 자꾸 추구하니까는 화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성경에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뭐 화려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이런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활이 즐거워야 할 텐데 즐겁지 않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회 기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사회 기범을 지킨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부터 이것이 소크라테스랑 소피스의 대결이고 또 다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랑 어떤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랑 이렇게 구분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 그리스 시대 때부터 고대 히랍 철학 때부터 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우리는 대화해야 된다. 의사소통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그러는데 소피스트들은 나는 나의 이익만 극대화하면서 살아간다. 옛날에만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할까 이렇게 간절히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극대화할까 그런 차원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 사회의 기범을 추구하는 이런 삶에 스스로 우리가 정직할 때 우리가 사회의 기범에 그 걸맞는 그런 삶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게 웃을 수밖에 없어 진짜로 실제 모습이. 그래서 이것을 킬케고가 쓴 그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책의 2권 좀 두꺼운 책들인데 여러분 한 600페이지 정도 될 거야 아마 그게. 그런 2권에 보면 그 어떤 윌리엄 판사라는 판사가 어떤 사회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상징적인 그런 직업으로 보고선 윌리엄 판사를 등장시켜 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양심적으로 사회 규범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윌리엄 판사의 그 얘기를 통해서 또 나 자신의 삶의 모습에 정직해짐으로써 또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솔직히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어떤 그 종교적인 것, 어떤 영혼의 활동으로서 그 영혼의 활동이라는 것은 그것이 금방 그 표시가 다 나지 않지만 결국 이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원으로 영원한 단계를 이렇게 나아가는데 특별히 그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떤 영원한 존재가 나를 찾아온 것이. 그래서 인간 내면의 그 한계,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가 깨진 걸 죄라 그러는데 죄의 용서,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이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오늘 이렇게 인간이 실존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겪는 과정을 얘기했고 또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감각적 향락에서 일시적인 향락에서 사회 규범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겪는 게 뭐였죠? 아이러니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결과가 자기랑 추구하는 거랑 다르다. 그 다음에 사회 규범과 어떤 종교적 차원으로 나갈 때 겪는 게 뭐라고 하면 유머다. 우습다 그러면 자기 삶이 자기가 이렇게 실질은 추구하지만 실제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 성숙하는 이런 모습을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